그는 잘못이 없다. 그래, 너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고 들을 때마다 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상처받고 반발했어. 그가 떠났다면 어떻게 잘못이 없을 수 있지? 그가 배신한 건가? 그가 사라진 건가?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어느 날 한 여자가 들었던 말인데 그 후 그녀의 삶이 영원히 변했어. 그는 잘못이 없다. 그는 반영이고 그는 너의 내면 상태의 투영이다. 그는 네가 직접 쓴 시나리오를 연기한 배우다. 그리고 아니, 너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너는 앉아서 장면 4, 5,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고 쓰지 않았다. 하지만 너의 내면, 깊숙이 이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너를 선택하지 않고 너를 배신할 수 있으며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주는 단지 그 주문을 실행했을 뿐이다.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의 모든 내면 상태에 항상 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에 관한 것이 아니라 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면 너를 그렇게 깊이 상처 입힌 것을 어떻게 네가 만들었는지 단순히 이해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는 돌아오거나 아니면 네가 교훈에 감사하는 단순한 그림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끝까지 들어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보면 그가 왜 떠났는지 단순히 이해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떠나지 않는 여성을 되찾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단 1분 후면 네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들이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면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비난하며 몇 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했고 배신했으며 네가 그의 손, 그의 어깨, 그의 선택이 필요할 때 떠났기 때문이다. 너는 오를 것이지만 그것이 너를 더 편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죄책감은 덫이다. 너는 그것에 갇혀 얼어붙는다. 그것은 너에게 통제감을 준다. 그가 잘못했다면 나는 단지 희생자일 뿐이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고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너도 알다시피 참여했고 만들었다.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너의 상태로. 기억해봐. 너는 그의 시선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했다. 너는 밤에 깨어나서 전화를 확인했다. 너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 너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그의 사랑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다. 너는 배신을 기다렸다. 그리고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그것은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의 에너지가 초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섭다. 왜냐하면 익숙한 좌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가 했고 나는 고통받았고 그가 돌아오면 나는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남아있었다 해도 너는 여전히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거리감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너는 마치 곧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남자도 언젠가는 떠난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여자 옆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침묵할 수도 있었고 참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결심했다. 나는 거절당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붙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내면의 현실은 조용하고 정확하며 냉혹한 연극이 펼쳐지는 대본이 되었다. 이것이 너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네가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네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렇다. 네빌은 말했다. 너는 상황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자신의 상태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상태가 상황을 만든다. 만약 네가 상실을 기대하며 산다면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배신당할까 두려워하며 산다면 배신당하거나 이미 배신당한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사랑은 사라진다. 그래서 네가 죄책감, 그의 잘못, 네가 자신의 힘을 보기를 거부하는 그 잘못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네가 다른 것,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순수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소리 내어 말하기. 두려워했던 진실을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잃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되었나요? 여성이 거의 잊지 않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배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떠남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시선에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그녀는 듣습니다. 그가 보고 그녀는 보지만 모든 것이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 잠깁니다. 그가 더 이상 예전처럼 느끼지 않는 것이 두렵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입지 않고 그의 주변의 하루를 계획하며 경계를 허물고 꿈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대체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녀에게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지 편안함만을 원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영감 주던 것을 포기합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여자. 관계는 있지만 자신은 없는 여자.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녀는 완전히 혼자 남습니다. 단지 그 없이가 아니라 그 전의 자신도 없이. 이것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남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으려다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은 다시 자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불안 없이, 찾음 없이, 필요 없이. 당신이 좋아 보이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웃을 때 당신이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이 집착하지 않고 빛을 발할 때. 이 지점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다음 부분에서는 왜 당신의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단지 사용법을 잊어버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것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네빌 고다드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나는 선택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깊이 믿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내면에서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남자가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요청하거나 증명하거나 침묵하며 고통받을 것이지만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곁에 있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느낍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상태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는 상태에 있는 여자는 남자를 구하거나 도망가게 만듭니다. 나는 내 자신이다 라는 상태에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항상 요청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꾸면 현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듣고 그 진동에 예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잊혀진 존재로 느끼면 세상은 그에 대한 확인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면 갑자기 남자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갑자기 그것을 반영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비밀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방금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1분 후면 당신은 당신의 내면 송신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배신은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메시지 교환에서 시작되지도 않고 심지어 첫 번째 비밀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은 이미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뭔가 멀어진 것 같아. 당신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미 내면에서 뭔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옆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 배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상상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그의 농담에 웃고 그가 예전에 당신을 바라보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당신은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여오고 잠을 잘 수 없으며 전화를 확인합니다. 매번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두려움에 고정됩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관계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고통을 기다리는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긴장을 느낍니다. 당신은 질문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외침이 들립니다. 당신은 노력하지만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위치에서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는 억제하고 통제하고 방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당신이 상상했던 일을 합니다. 그는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사라집니다. 그는 배신합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결과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그리는 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을 그리면 그것은 살아납니다. 당신이 불신을 그리면 그것은 현실화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 힘, 가치를 그리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배신을 겪기 전에 이미 그것을 경험한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등은 곧게 펴고 눈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떠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매일 밤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 대화들, 그의 무관심한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떠나기 전부터 나의 외로움을 되새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백 번 그 배신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관계의 첫 반년이 빛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산책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겉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그녀는 만약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이 생각은 속삭임 같았고 쉽게 떨쳐낼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의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더 많은 불안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점점 더 다치고 의심이 많아지고 그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시험했어. 그녀가 말했다. 말, 반응, 시선. 그리고 증거를 찾지 못할 때마다 실망했어.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가 반드시 떠날 것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말로 떠났어. 소리치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어.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반복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어. 나는 이미 상상 속에서 알고 있던 것을 현실에서 경험했을 뿐이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지쳤어. 진심으로. 나 자신. 나는 그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선택했을 거야.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가벼운 마음으로,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나는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시간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그녀는 보았다. 그는 단지 마지막 장면일 뿐이었고 연극은 그녀가 직접 쓴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여자의 내면 상태가 어떻게 배신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정리해 볼 것이다. 너는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자가 배신당한 것이 그녀의 잘못인가? 아니, 잘못은 아니지만 종종 공동 저자이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들을 수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다시 쓸 수 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배신은 거짓말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내면의 진동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은 순간에 시작되었다. 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중심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택받는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줄 사이를 읽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를 신뢰가 아닌 불안으로 듣기 시작했다. 다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의 모든 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녀는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사랑은 움츠러들음 속에서 살지 않는다. 사랑은 자유가 있고 숨쉬고 빛이 있는 곳에 산다. 네빌은 말했다. 당신은 요청한 것을 받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받는다. 그녀는 버림받기 전에 이미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우주는 그녀의 느낌에 동의했다. 그녀는 배신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내면 상태를 확인해준 남자를 끌어당겼다. 인정하기는 무섭지만 그것은 해방감을 준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현실을 창조했다면 사랑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다. 말로도, 히스테리로도, 통제로도 아닌 나는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선택이다. 나는 이미 가치다. 나는 이미 빛이다라는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이것이 여자가 배신을 만드는 방법이다. 몸이 아니라 진동으로. 하지만 그녀는 또한 반대의 상황도 만들 수 있다. 남자가 다른 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공간을. 왜냐하면 그는 느낀다. 여기에 진실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으며 여기에 그녀가 있다.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그 단계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돌아옴이 시작되는 곳에서 그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진정으로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고 그가 온라인인지 확인하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듣는다. 너는 기억해낸다. 그가 아닌 그 전의 자신을. 똑똑하고 시끄러웠고 조절하지 않고 웃었고 분석하지 않고 말했고 허락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가 떠나서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때문에 아프다. 이것이 시작이다. 부활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는 반드시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너는 더 이상 붙잡고 노력하고 참으며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넘침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너는 다시 삶이 숨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자존심이나 독립으로의 복수적인 회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선택하는 침묵에 관한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다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입는다. 미뤄왔던 말을 한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너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소녀가 아니다. 너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여성이다.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예전과 같을 수 있지만 너는 이미 예전과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나중에는 모두에게 분명해진다. 남자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느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며 더 이상 감시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다시 너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에서 너는 다시 에너지가 깨어난 여성의 생생한 초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힘 있는 여자는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수 있지만 당신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녀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미소에는 호감을 사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명확함, 자신감, 필요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증명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주목받기 위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곁에 있는 것은 그의 선택이고 그가 곁에 없다는 것은 그녀의 에너지가 그의 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화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입니다. 나는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의해 그녀에게서 오만함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는 울 수 있지만 그것은 약함에서가 아니라 강함에서, 진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원망이 아니라 품위 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반응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말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당신 자신이 어떻게 바로 서기 시작하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상태의 여자는 그녀가 닿는 모든 것에 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맞추려고 했고 너무 많이 노력했고 너무 자주 그저 남아주기만 하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려움 없이, 방어 없이, 불안 없이. 그리고 당신이 그녀가 될 때 남자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남자들이 왜 돌아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천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심판도, 보상도, 올라가야 할 정상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그가 떠날까 두렵습니까? 아마도 당신 자신이 스스로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불안, 아첨, 기대 속으로 도망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 주길 바랍니다. 남자는 당신이 화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느낍니다. 그는 무엇이 그를 밀어내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당신 옆에서는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기대하고 이미 불안해하고 이미 집착하고 이미 충분히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가고 나는 이미 괜찮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 라는 상태로 살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전혀 다른 여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요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옆에 있을 때 스스로 더 강해지는 여자를. 남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느끼는 곳으로 끌리고 그의 에너지가 불안으로 차단되는 곳에서 떠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온하고 감각적이며 완전한 상태로 당신은 그의 관심을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거울이라면 당신이 자신을 되찾을 때 돌아올 것이고, 그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힘을 느낄 누군가가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은 왜 그것이 가장 큰 해방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가 내가 이미 희망을 버렸을 때 돌아왔을까? 당신은 놓아주었고 확인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메시지,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봐. 갑자기 네가 생각났어. 세상이 마치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나요? 당신이 울고 있을 때, 부서진 목소리로 침묵할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려고 모든 세부 사항을 되새길 때,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왜 돌아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옛 상태를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가치가 없다는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에 들어갔다. 나는 이미 존재한다. 나는 완전하고 나 자신 안에 있다. 당신이 필요해 있을 때 당신은 공허함을 발산한다. 당신이 사랑에 있을 때 당신은 충만함을 발산한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느낀다. 그는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있을 때의 자신을 기억한다. 당신이 지금 다시 있는 그 상태에서 당신은 자석이 되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반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당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여자의 힘은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발산에 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이고 필드의 물리학이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여자가 아니게 되었다. 당신은 그녀가 살아있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있다. 그는 왜 당신을 생각하는지, 왜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지, 왜 그가 떠났던 곳으로 끌리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가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끌리게 된다. 다음 단계는 고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다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네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쉽고 부드럽고 영원히.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로부터 3달이 지났다. 그는 사라졌다. 설명도 없이,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첫 주 동안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다. 글을 쓰고, 지우고, 울고, 사진을 정리하고, 약속을 정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녀는 내게 지친 상태로 왔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분노도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다. 오직 피로만 있었다. 나는 그를 되돌리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되찾고 싶어. 사랑받기 위해 애원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가 아닌, 상황 분석이 아닌 그녀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그녀는 마치 날개를 펴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무서워하던 미용실에 갔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감정을 끊어내지 않았고 단지 집착을 멈추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썼다. 너가 꿈에 나왔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는 그것을 읽고 울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바꿨다. 그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그녀가 다시 빛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났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네 곁에 있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차분하게 들었다. 상처도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녀를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그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성장했고 그가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 모든 남자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이제 기술이다. 바로 그 기술. 그 후로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오직 앞으로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놓아주고 고통을 겪고 다시 태어났는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가 과거에 머물렀다면, 그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마침표로 그것이 당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고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혹시나를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결정에 의존하여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은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며 내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가치를 되찾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사랑 이야기가 귀환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진정한 여성의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고통이 아닌 힘으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구축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더 이상 배신당할 수 없는 여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짊어져야 할 사슬이 아닙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름답게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한다면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가 떠난 밤에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던 그 장면, 당신의 숨을 멈추게 했던 그 문구,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라고 느꼈던 그 시선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의 당신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당신이 누구였는가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영고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가장 아픈 곳으로.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지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떠나고 당신이 눈물 속에 있고 주먹을 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장면을. 이제 내면의 위치를 바꾸세요. 당신은 약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았으며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서 있고 숨을 쉬며 그를 간청하는 눈으로가 아니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쓴 시나리오의 연극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것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강하고 침묵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으며 자신감이 넘치고 울더라도 고통의 순간에도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신호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진실, 새로운 진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잃었던 장면이 이제는 자신을 찾은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여러 번 하세요. 의식처럼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세요. 당신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위한 이유,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결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사람.
당신은 거리를 따라가며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대 속에 살지 않고 주목을 받기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빛을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위해 타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지대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남자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되찾은 여자는 더 이상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선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사랑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함과 그것과 호환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어섭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결코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섰고 이제 당신은 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세상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 자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감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해줘, 떠나지 마, 나를 선택해줘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분명히 들립니다.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장면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상태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비디오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통, 상처, 그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화되었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되찾았고 버려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는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중심을 바꾸지 않는다. 자신을 선택한 여자는 자석이 되고 새로운 우주의 원천이 되어 그 주위로 모든 것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는 작은 것들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기회들이 오는지,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혹시 안 될까? 라는 모드로 살지 않는다. 너는 나는 이미 존재한다 라는 상태로 살고 있으며 모든 반응하는 것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다시 두려움이 생기고 다시 불안해지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질 때 이 비디오를 열어라. 어떤 부분이든 어떤 조각이든.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이미 고통의 지점에 있었지만 너는 자신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 비디오가 너에게 전환점이 되었다면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당신과 같은 여성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 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닫히며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 세상에 우주에 알립니다. 나는 기다림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나는 발산한다. 나는 집에 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온 세상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